저희가 지금 퀵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께서 저희 다시 한번 자료집 좀 전됐습니다. 저 느껴준 거 제가 느껴준 거 아닙니다. 저는 핵무장 또는 전술핵무 재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질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합니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할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내부 결속을 위해서 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는 아예 이 세 가지 하고 이 정도로 이제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적은 아예 설문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하는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는가? 북한이 내부 결속을 하는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는가? 핵무기를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는가? 만약 그 세 가지 목적이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핵 가져라. 그리고 체제 안정해라. 내부 결속해라. 미국하고 협조해서 경제적 지원을 얻든지 많은 이익을 향유해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알면서도 차마 인정하지 못하지만 북한은 적화통일,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동북아 무너진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과학자를 보냈고 60년대에 소련으로부터 실험용 원자로를 받았고 80년대에 영전 핵발전소를 완성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와 상관없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합니까? 이웃 나라가 핵을 갖고 있다고 걱정했습니까? 중국이 갖고 있다고 걱정했습니까? 러시아가 갖고 있다고 걱정했습니까? 우리한테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지만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개량제를 하고 국민 모두가 대피할 수 있는 핵대피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겁니다. 만일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명확하게 전 한반도의 공산화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8월 25일 날 김정은은 백령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군에 대해서 서울을 단숨에 점령하고 남한을 평정하라 지시했습니다. 9월 6일 날 수소폭탄 실험이 끝나고 나서 자축하는 자리에서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이 우리는 서울과 남한을 단숨에 평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얘기했습니다. 방어태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발사 사실도 모를걸요. 국민들은요. 우리는 맞고 나서도 그게 핵무기인지 아닌지 모를 겁니다. 죽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죽어버렸고 유일하게 지금 있는 게 성주에 있는 사드 2개 포대가 기술적으로는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적으로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의 카바 범위 내에 있는 국민들만
조금 방어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뿐이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방어의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방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응징보복을 얘기합니다. KMPR이라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응징보복을 하겠다. 만약에 북한이 너를 공격을 하면 너도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12월 1일부로 참수 부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개의 핵 이론가 중에서 비핵 무기로 핵 무기를 응징보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비핵 무기로는 핵 무기를 응징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총에 대한 공격을 칼로 응징보복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작은 무기를 어떻게 큰 무기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능력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입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만약에 한국을 공격을 한다면 미국의 대규모 핵무기로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것이 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수소폭탄과 ICBM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을 할 때 너가 응징보복을 한다면 그때 시애틀 또는 LA 또는 샌프란시스코에 핵공격을 가하겠다. 그래도 좋으면 해라. 이미 미국에서는 주한철수 주장도 나오고 한국과의 주한철수 주장도 나오고 북한과의 협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 협상이 뭐겠습니까? 1973년도 북베트남과 미국이 한 협상입니다. 미국은 철수하고 북베트남은 말로 평화를 보장합니다. 역사는 그 다음에 바로 북베트남이 약속을 어기고 남베트남을 공격을 했고 남베트남의 수백만이 죽거나 보트 피플이 됐습니다. 특히 전략 핵무기는 워낙 큽니다. 이거는 아마 미국 대통령이 사용을 결심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합니다. 대통령 명령 내리면 나가겠죠. 하지만 과연 의회와 국민들의 그런 비판 이거를 각오하고라도 발사 명령을 내릴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그런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 핵무기는 위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가져오자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성은 제가 생각한 5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전술 핵무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보복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제 효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장 단기간에 핵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합니다. 비행기에 실어오면 됩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북한이 서울을 기습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재래식 전력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기습 공격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전술 핵무기가 있다면 북한의 예비대를 삽시간 경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비핵화 협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폐기해라. 우리도 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핵무장론을 말하기 쉽지만 구현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6개월마다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책임질 거냐고. 6개월 만에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느냐.
혹시나 묵념입니다. 북한은 국가 전체가 노력해서 겨우 60년 걸쳐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6개월 만에.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 핵무장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다 없앨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미국이 과연 허락해 주겠느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미 간의 중요한 결정은 미국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대로 됐습니다. 53년 한미 상호방위条체결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78년도 한미연합사 창설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닉슨, 카터, 아버지 부시 3번에 걸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원리 지식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혼자 책임지지 않고 북한에서 핵보복을 공격을 할 때 한국 대통령이 제안해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 지금 당장 일지 아닐지 그건 뭐 정부가 더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겁니다. 저는 조건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우리 핵무기 전술 핵무기 설치하는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50개 이상을 개발했다는 거지. 북한이 ICBM에서 폭탄을 장착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지. 이러이러한 조건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때 되면 전술 핵무기를 요청하는 걸로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한미연합사령관한테 검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린 전부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의 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우리 장관, 우리 합참의장에 부합니다. 분명히. 지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사령관한테 너 임무를 부여받은 대로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유사시 책임을 져라. 그러려면 이 타당성 검토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그 은혜에서 오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은 사실은 조금 좁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일본하고도 같이 동북아에 뉴클리어 쉐어링을 하자는 겁니다. 일본에는 저는 조금 전술 핵무기 중에서 큰 핵무기를 배치하고 우리 비행기도 거의 갖다 놓고요. 한국에는 예를 들면 야포라든지 아주 작은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식으로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은 아주 깊어졌습니다. 아까 김영호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잠이 안 오고 이제는 진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이 깊어서 곧 정각에 달했는데 아직도 수술을 하면은 피가 좀 난다고 지금 걱정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점점 상황이 위급해지면 점점 리스크가 많은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